대낮에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 잡고 보니 경찰이었는데 이 경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경찰이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첫 번째 키워드가 경찰 차려지었는데 사건 라인업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나왔군요. 바바리맨 경찰이라. 김병민 박사님. 네. 아니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10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후 4시 반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일이면 엊그저께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의 한 건물 승강기 앞에서 바바리맨이 나타난 거죠. 예.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운동복과 반바지와 속옷을 통째로 여성 앞에서 벗게 된 겁니다. 예.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었던 거고 현직 경찰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벌써 얼마 전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급이 경사인데 과거의 경이어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미 계급이 한 차례 강등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바리맨으로 붙잡힌 경찰이 과거에 또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경위에서 경사로 한 등급 계급이 강등이 된 상황이죠. 계급이 강등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렇게 경찰이라고 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바바리맨이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로 활동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네.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내려야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중징계를 내리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청위원회를 열어갖고서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이제 지난 2년 동안 48명 정도가 이렇게 성과 관련된 비위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15명이 다시 현직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더 황당한 경우는 이렇게 돌아와서 경찰 선내에서 이제 문건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선 파출소에 또 배치가 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진짜 문제가 생겨갖고서는 성범죄 바바리맨이하고 소리 질러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데 바바리맨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바리맨이 바바리맨을 잡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예.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진짜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혁신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김재 변호사님. 아니, 물론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정말로 똑바른 경찰관들, 고생하시는 경찰관들 많은데 경찰 인력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별별 경찰이 다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계급이 깎였는데 겨우 다시 복직됐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바바리맨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체 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조직이 굉장히 비대하긴 하지만 아직 그 경찰 내부의 어떤 준법 의식이나 그런 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본인들 동료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바리맨 행위를 해가지고 깎여서 다시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동료들은 잘 모른다. 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 징계 사실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다. 네, 근데 아까 정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성폭력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저 경찰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예. 네,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려고 부르더니 다시 성폭력 범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경찰에 제대로 신고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이런 정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정말 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다 제고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 얘기하던 와중에 이 정신적으로 김웅식 교수님 바바리맨 행위는 약간 좀 정신치료가 필요한 그렇죠. 예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경이었다가 똑같은 행위를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경사로 강등이 됐던 사람이 또 다시 재범을 한 건데요. 근데 왜냐하면 또 이제 물론 중징계를 받다가도 소청 심사를 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정상 참작이 돼서 이제 좀 줄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자기 신체 일부를 보여줘가지고 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작성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내부에서 야 좀 안 됐다. 그러면 좀 계급 강등시키고 다른 데 좀 전보시켜라 정도로 이제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경찰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떤 식의 또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 필요하다면 계급을 내리거나 아니면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처벌을 주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똑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낮에 나와서 지금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면 옛날에 그대로 심리적 상태로 돌아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기억하시잖아요. 제주지검장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은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찰이 있다면 중징계를 하거나 파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적어도 경찰 내부에서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이분의 어떤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데도 그럼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례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경찰 내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사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숫자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나 많습니다. 서울 21, 부산 3, 대구 2, 광주 2, 울산 1, 경기 1. 총 48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상황인 걸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범률도 높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진다. 그래서 다시 슬그머니 복귀를 하는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도 상당수가 이 심사 단계에서 복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자체 징계 내리는 기준이 소청심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범죄 징계를 받았던 한 경찰관은 다 끝난 사건이다. 현재 근무 중인 곳의 동료들은 징계 사실 자체도 잘 모른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영주 의원님 다들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예전에 강신면정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했는데 결국 말뿐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실제로 검찰은 지금 현재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외부 인사에 대해서 오픈하겠다, 토론하겠다 했는데 군과 경찰, 검찰 이런 곳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최소한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인사심사위원회를 좀 거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정말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그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서 일어나고 외부 인사가 들어야 하지만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으로 말하자면 거의 30%가 구제되는 거잖아요. 48명 중에 15명 중에 또 8명은 그대로 가고 2, 3명고 오늘 지금 바바리맨 있었지만 더 안 좋은 것은 점심 때 술을 먹었다는 거죠. 그럼 현재 경찰이 새롭게 가다듬어야 될 이 시점에 말하자면 술을 먹고 언젠가 정신 상태가 이상이 되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누굴 믿고 사실은 안전하게 거리를 할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인사계획 시스템에 있어서 청와대나 군이나 다 같이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부겸 장관 내일 경찰서 한번 더 가시는 거 아닙니까? 차렷 한번 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건 라인업 전해드렸습니다.